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2차 부등식 해를 구하시오 이거죠. 자, 2차 부등식 해입니다.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7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자,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의 부호가 x는 3이고 x는 뭐가 돼요? 4. 그러면은 해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것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4 마이너스 3은 1.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실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라는 거죠.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네, 조리제법 하니까 개수만 일단 적어야 되죠. 일단 개수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적었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아, 딱 보이네요. 마이너스 7이고 7이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 적어주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얘도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세요. 인수분해가 바로 될 것 같아요. 3 1 3 뭐? 2 6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거는 x는 1이고요. 또는 x는 3이고요. 자, 요게 x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니까 x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네요. 자, 1 마이너스 2가 제일 적죠. 마이너스 2, 1, 3.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6은 얼마가 됩니까? 5 이렇게 되네요. 4번 문제 근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네요. 근을 구하시오. 자, 1차 곱하기 2차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x는 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x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y 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4. 마이너스 y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없어졌네요.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4y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네요. 얘는 1차, 얘는 2차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얘는 답을 하나만 뽑아놨네요. 아마 중근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x는 y 플러스 2를 2차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죠. 자, 풀어보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네요. 자, 여기 두 개 없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y제곱 자, 얼마가 될까요? 네,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자, 선생님은 마이너스가 싫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바꿔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아, 그렇죠. 예, 중근이 나오네요. 그럼 y값은 얼마가 될까요? y값은 1, 중근이 되는 거죠.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3, 중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문제를 풀어지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건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한 건이 마이너스 2.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일 때 대입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2의 4승은 16 플러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4a는 얼마? 마이너스 28 a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7 되네요. 자, 그래서 근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조리제법을 씁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 마이너스 2가 근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또 6이 되네요. 마이너스 1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6은 0 되네요. 딱 봐도 얘가 지금 네네 1이죠. 자, 1 해볼게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 네, 얘 딱 봐도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또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3 이렇게 나오네요. a 값은 마이너스 7 가장 큰 것은 3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떤 해? 공통인 해. 그렇죠. 자, 공통인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했습니다. x는 이항했습니다.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작습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마이너스 7 더하기 1 작다라 그랬으니까 사이값이죠. 아니다. 플러스 7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고 1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있고 1이 있고 0보다 작다라 그러면 이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사이값이에요. 그럼 공통된 범위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7을 해라 그랬으니까 3 이렇게 되나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홀건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요것의 값을 구하시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제는 약간 트릭을 쓰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 홀건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뭐가 되면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작은 숫자? 그럼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계산하면 1이 되고 계산하니까 3이 되고 그렇죠. 됐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x의 값은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것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얘는 실근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니까 허근을 알파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렇죠? 네, 성립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4로 돼 있으니까요.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됩니까?
4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6은 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이것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1. 순진하게 막 여기에서 우리 순진하게 여기에서 알파를 구해가지고 막 대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약간 트릭을 써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연립 방정식이 오지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오지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말은 중건을 갖는다는 말이고 판별시티가 0이라는 말이죠. 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k-x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x 자리 아니다 y 자리에 k-x를 대입을 할 겁니다.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없앴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네. 판별시티가 0이니까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시죠? 자, 요게 0이라는 겁니다. 판별시티가 0이니까요. 중건을 가져야 되니까. 자, 얘를 풀어주면 뭐가 됩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응? 네. 맞습니까? 는 0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맞습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죠.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4죠. k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해 안 해? 인수분해 안 해. 그러면 답은 뭐라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4라고 그냥 적어야 돼요. 인수분해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아이고, 이런 거 나오면 딱 하기 싫죠.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셔요.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에 하루에 200그릇씩 판매하고 100원 내릴 때마다 220그릇씩 늘어난다. 그러면 라면은 판매액의 합계가 자, 이만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라면 한 그릇의 최대값은 하고 물었네요. 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그릇 가격과 판매량이 있을 건데 이 판매량을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총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그릇 가격이 2,000원인데 100원씩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100원 내리면 2,000원 빼기 100이고요. 200원 내리면 곱하기 2고요. 300원 내리면 곱하기 300이고요. 그러면 얼마 내린지 모르니까 x로 두죠. 그래서 한 그릇의 가격은 2,000원 빼기 100x가 되는 겁니다. 판매량은 뭡니까? 200그릇을 파는데 그때마다 100원 내리면 20그릇이 늘어나고 200원 내리면 곱하기 2고 300원 내리면 곱하기 3이고 얼마 내리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x
간단하죠. 비율이 아니라서 이 문제는 비율 관계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만큼 이상 이러죠. 네, 계산이 좀 복잡긴 한데 이겁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먼저 전개하면 4에 동그라미가 5개. 그 다음 요걸 계산해 주면은 얼마? 4에 동그라미가 4개.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뭐가 됩니까? 2에 동그라미가 4개.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에 동그라미가 3개.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가 좀 복잡해 가지고 짜증이 나지만, 짜증이 나죠? 네, 짜증이 나지만 해봅시다. 자, 요거 동그라미 3개 일단 떼버립시다. 동그라미 3개. 됐죠? 네.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3개 떼버렸으니까 400 더하기 또 뭐 뺄 거 있으면 좋겠다. 요거 빼면 20x가 되는 거죠. 제곱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여기는 2x의 제곱. 얘는 또 뭐가 됩니까? 4, 4, 2네요. 아, 얘 다 2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2로 나눠 볼게요. 2로 나누면서 부호를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렇죠. 이 항을 해주면은 40인데 얘가 21로 돼버리죠. 그리고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숫자가 커가지고 힘들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쉽게 되네요. 인수분해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뭐와 뭐 사이? 3과 7 사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릇 한 그릇의 최대값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그릇 가격이니까 2,000원에서 x가 3이면은 300을 빼주면은 뭐가 됩니까? 1,700원이 되고요. 2,000원에서 x가 7이면은 700원을 빼주면은 뭐가 됩니까? 1,300원이 되는 거죠. 최대 값을 물었으니까 답은 1,700원이 되는 겁니다. 아, 숫자만 복잡했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은 물었습니다. 딱 봐도 얘 치안이네, 치안. 치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죠.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또는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모든 실근의 곱이죠. 자, 요거는 판별식 t를 쓰면은 b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c니까 9 마이너스 4의 c니까 뭐가 되나요? 0보다 크다로 되네. 9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되네. 네. 자, 얘는 뭐가 됩니까? 판별식 t를 썼더니 9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얘도 0보다 큰데? 아, 얘야
얘 이걸 이항해 줘야지. 그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는 0보다 작네. 여기에서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됐어? 자, 선생님처럼 실수를 하다 보면은 문제 답이 안 나와요. 자, 얘를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항을 해서 플러스 3이라고 적어야지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놓으면 곤란해요. 얘 판별식 t를 구해주니까 뭐가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랬더니 0보다 작아요. 얘는 허근을 갖는 겁니다. 얘를 봤더니 9-4ac 했더니 0보다 크죠.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실근의 곱이죠. 자, 이런 문제는 쉽든 어렵든 간에 뭐 하지 마라? 인수분해 하지 마라. 답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2라고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얘가 양수죠. 양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얘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네. 해가 있습니다. 해가 해가 여기에서 존재하죠. 0보다 작은 범위 없습니다. 0보다 작은 범위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짝수건 씁니다. 짝수건 쓰겠습니다.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a-9니까 뭐와 뭐 사이에 나옵니까? 0과 9 사이에 나오는 거죠. 0과 9 사이.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10개.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하고 물었네요.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면은 근의 개수는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알파 벳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아마도 중근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찾아서 1차식으로 만들어서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봐서 선생님 팁을 줬는데 어떤 팁을 줬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꼴이 되어 있는 거는 인수분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숫자가 없는 여기에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네,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이항하니까 4xy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아, 얘 보니까 네, 완전 제곱이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어버리네요.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2x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요 y = 2x 나온 것을 어디에다 대입을 할 거다? 2차식에 대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얼마? 40. 그래서 5x의 제곱은 40, x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출제자는 xy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x 곱하기 y라는 건데요.
그렇죠. y 자리에 y가 2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 자리에 2x를 적어준다면은 결국 2x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x의 제곱의 값이 8이라고 구해줬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얼마다? 16하고 낼 수 있는 거죠. 답을.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출제자는 x, y의 값을 정확하게 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5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지금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이런 해가 된다는 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한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의 곱은 얼마다? 2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바로 딱 봐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a는 두 건의 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두 건의 합이니까 4. a는 마이너스 4. ba는 두 건의 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하고 봤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4의 값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구나 하고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적기에는 2차 식을 만들기에는 x 플러스 3이고 x구나 하고 짐작은 해요. 하지만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구나 짐작은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라고 둡시다. 그래서 2차 함수를 ax, x 플러스 3이라고 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f의 1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의 1이 8이라는 것은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은 답이 8이 나온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a 곱하기 4가 8이다.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뭐라는 사실을 압니까? 2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럼 다시 fx라는 것은 2x의 x 플러스 3. 그럼 f의 4라는 것은 네,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7은 네, 56 이렇게 적었네요.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건 중에서 허수 부분이 양수의 건을 알파라고 하자.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 해야죠.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알파가 근이면은 알파 바도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차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정도는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x의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짝수근이죠. 그래서 B 다시 A, C 나오니까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x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A분의 됐으니까 1 마이너스 B 다시니까 1 뿔마 루트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4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쓰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적었네요. 그럼 뭐 어렵지 않겠죠. 양수를 알파라고 뒀으니까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해버리면 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2 루트 3i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i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t가 0보다 작다는 거죠. 자,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은 짝수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뭘까요? 네, 마이너스 K인데 B'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 거죠. 0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그죠? 사이값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2와 6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4, 5니까 요것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되기 위한 실수 a 값의 합은 하고 물었고 a를 0과 루트 2 사이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2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 푸는 거는 쉬워요. 연립부등식 푸는 건 어떻습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러면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클 것이다.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왼쪽을 0으로 잡은 이유가 a값이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a제곱이 0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2번 식도 인수분해 하기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합차죠. 그래서 2a-1 2a 플러스 1로 두면은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2a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a 플러스 1 돼서 0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그죠? 그런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얘와 얘의 공통인데 우리는 a 이것이 자꾸 변해간다는 거죠. a가.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져요. 생각하기가.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a 값이 변하면은 a 제곱은 그쵸. a 제곱 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a 값에 따라서 이 폭이 점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의미라는 것쯤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는 항상 차이가 얼마큼 벌어집니까? 2만큼 벌어집니까? 아니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네, 2만큼 벌어지네요. 2만큼 벌어집니다.
하지만 A가 변하니까요. 이 이만큼 벌어지는 것이 이동이 하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게 A 값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난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도형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A가 이렇게 0에서 0보다는 크고 네, 루트 2가 한 1.4 정도 되니까 이렇게 A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자, 움직여 볼게요. A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폭이 작아지고 A가 크면은 이 폭이 커지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죠. 자, A가 이것처럼 작아지면은 네, 가까이 가는 거고 A가 크면은 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폭은 2로서 정해져 있어요. 그럼 A가 작으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A가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공통된 부등식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A가 움직임에 따라서. 네, A가 움직임에 따라서 공통된 영역을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통된 영역에서 정수의 개수가 한 개만 되게 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동을 했으면은 요까지 되면 정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정수가 1하고 하나만 나오죠. 아니네요. 0도 나오네요. 0이 나오는 건가요? 조금 더 이동을 해볼까요? 자, 요까지 이동을 해버리면요. 네, 여기 색깔이 변해져 있는 여기 보면 0과 1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는.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수의 개수가 몇 개만 나옵니까? 한 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을 하면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고요. 또 이동을 하면요. 예, 이렇게 이동하면은 사실 여기는 점선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정수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이동을 하면 정수의 개수가 두 개씩 나오죠. 두 개 나오네요. 자,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네, 그래프 상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고 또 A 값이 1일 때 하나씩만 나오는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18번 문제를 다시 본다면은 자, 일식은 0과 A 제곱에서 0보다는 작거나 같고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2A-1과 2A 플러스 1 사이에 x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공통된 x를 찾아야 되는데 자, A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찾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봐요. 우리가 A 값은 0에서 루트 2까지인데 2의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네, 같을 때 이 폭은 2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 시작점이 같을 때 어떻게 공통된 x의 값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폭과 이 폭이 똑같아질 때 또 공통된 x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폭은 2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폭이 1이 될 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 폭이 1이라는 말은 a 제곱 값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0과 루트 2에서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나눠 줄 겁니다. 어떻게 나눠 줄 거냐? 여기 이렇게 나눠 줄 겁니다. 요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값은 1. 이렇게 나눠 줄 거라는 거죠.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영역을 따질 때 먼저 0과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1과 루트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5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먼저 A 범위가 0에서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범위가 0에서 2분의 1이니까요. A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0에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 범위가 0에서 2분의 1이라면은 이 A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a-1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고요. 2a 플러스 1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1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쌤 이거 잘못했다. 2를 곱해주면 1이죠. 1이고 빼기 해주면 0이 되고 더하기를 해주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알아놓고 공통된 범위를 구해줄 거예요. 공통된 범위를. 먼저 본다면은 위에 있는 식을 가로고 할게요. 가식은 0에서 어디까지예요? 얘가 a제곱인데 a제곱의 범위가 0에서 4분의 1까지예요. 그래서 얘는 표시를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2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1에서 1이 여기 있네요. 1에서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된 x의 범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1보다 크니까요. 1보다 크니까 1은 포함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공통된 x는 뭐하고 뭐가 나와요? x의 값은 정수가 0도 나올 거고 또 뭐도 나와요? 여기에서 뭐도 나와? 1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a 제곱은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가해서 그럼 나에서는 a가 2분의 1이니까 2a-1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고 2a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공통된 x의 범위를 구해준다면은 0과 4분의 1 가의 영역을 표시해주고 나의 영역은 뭡니까? 0에서 얼마? 2죠.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럼 공통된 정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그럼 x의 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입니다. A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에서 A의 제곱의 영역은 A 제곱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의 영역에서 2a 영역은 곱하기 2를 해주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나올 거고 2의 마이너스 1의 영역은 0에서 1 사이 2a 플러스 1의 영역은 얼마? 2에서 3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공통된 x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0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a제곱은 영역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1의 영역은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커요. 그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도 가는 거죠.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지금 쭉 가서 여기까지가 가버리는 거예요. 1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2a 플러스 1의 영역은 뭡니까? 2보다는 크고 3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 안에서 공통된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3은 안 되죠? 1은 돼요. 1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1도 된다는 거죠. 여기 영역을 본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x는 1, 2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가에서 a 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2a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거고 2a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3이 되죠. 그래서 공통된 x의 범위를 찾으려면은 이렇게 0이고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1과 3이죠. 그러면은 1이 있고 빨간색으로 합시다. 1이 있고 3은 여기 있어요. 3 사이에 1은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 공통된 x는 뭐가 있을까요? 2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x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역은 a가 어디에서 1에서 루트 2까지죠. 그럼 a제곱 가에서 a제곱의 영역은 1에서 어디까지? 2까지일 거고 나에서 a가 1에서 루트 2까지니까 2a는 2에서 어디까지? 루트 2 루트 2까지. 자, 빼기 1을 해주면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렇게 되죠. 그럼 2a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네, 3에서 어디까지? 2 루트 2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통된 영역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된 영역은
여기가 0이고 얘는 a제곱이고 a제곱이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의 마이너스 1은 1에서 자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이 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2 루트 2는 대충 루트 2가 1.4 정도 잡으면 되죠. 그래서 2 곱해주면 2.8이네요. 빼기 1 하면 1.8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뭐보다는 크고 1이네요. 여기 1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자리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로. 그죠? 여기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얘가 요만큼 가서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1.8 1.8이니까 뭐 한 요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 얘 마무리는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3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그렇죠. 2.8에서 3.8 정도 되나요? 그럼 요까지 자 요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통된 여기가 3.8 정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된 x의 범위는 뭐와 뭐가 있을까요? 2와 3 x는 2와 3이 있는 거죠.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 한번은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수가 한 개가 된다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x가 1 나오는 거 하나 나오는 거는 a가 2분의 1일 때 또 공통된 x가 2 하나만 나오는 거는 a가 1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a 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은 얼마? 2분의 3.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먼저 2분의 1 찾는 거는 요 기준점이 갖게 되는 a 값이 얼마일까 생각하고 그 다음 폭이 갖게 되는 a 값이 얼마가 될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폭은 항상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 1 그래서 a제곱이 1이 되는 요 1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영역을 5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가 이면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항상 요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자, 느낌은 옵니다. 그죠? 자, 요게 2차 함수가 있으면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A의 부호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만족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방정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정식으로 본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항을 해줬다는 거죠. x 마이너스 2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려 그러면은 반배식 d는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안 됩니다. 0보다 작다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짝수니까 짝수근을 써버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되는 거죠. 그런데 a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a제곱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입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은 fx의
그래프의 꼭 지점의 y좌표니까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쳐봐야 되겠죠. 그럼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a의 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되죠. 그러면 y의 좌표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gx에서 y의 절편은 요거죠. 네. 그러면은 크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차이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다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펴본다면은 얘를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니은을 이용을 좀 해봅시다. 니은을 가지고 니은은 보면요, b는 뭐보다 작다는 거예요? a 제곱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b는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a 제곱보다는 크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은 놔두고 마이너스 b 대신에 내가 a 제곱을 적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니은에서 니은을 이용해 주면은 자, 다시 쓰면은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뭐보다는 크다 돼요? 4분의 3 a 제곱보다는 크다 되는 거죠. 근데 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랬더니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b를 했더니 0보다 크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은 뭐보다 플러스 b는 뭐보다 크다? 2b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얘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두 수의 차이가 양수냐 음수냐 그걸 판단을 해주는 요런 식이 필요한 겁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세 실근을 갖습니다.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실근. 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먼저 조리제법에 대해서 건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 게 문제겠네요. 그래서 일단 개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A가 자꾸 커지죠. 그래서 선생님은 도전 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고 1이고 아니다. A지? 예. 그랬더니 8이 되고 그럼 8A가 되는 거고 그러면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A 3승이 되고 0 되네요. 그럼 우리는 X가 A인 실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니까 여기에서 두 실근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두 실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 제곱이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 실근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인데 얘가 8이니까 짝수근을 쓰면은 8은 2 곱하기 4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b' 제곱 16 마이너스
A씨니까 A제곱이 0보다 크다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값은 뭐가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뭐와? 마이너스 4와 4 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 2, 1이에요.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 이거 굉장히 문제가 선생님 이런 문제 괜찮아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선 두 실근을 갖는다 해서 범위를 구해줬지만 이 A가 요 2차 방정식의 건이 돼버리면은 중건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A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면은 중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A는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건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 되면 건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요. 그럼 2차 방식의 건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대입을 하면 동호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8a 플러스 a제곱은 0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 뭐죠? 네네. 빵빵 별 달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풀어준다면 몇 A입니까 지금? 네, 2A 제곱 더하기 8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2A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4는 0이 아니다니까 A는 0이 아니다 또는 A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마이너스 4가 아니다입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을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문제. 네, 함정이 들어있는 문제죠. 함정. 예, 6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정.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지금 판단해 왔습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요. 뭡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런 모양이거나 뭐 이런 모양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라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뭐 요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항상 크거나 뭐 같다라든지 이거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면은 항상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자 바로 우리 바쁘니까 바로 이항을 해버릴게요. x 플러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mx 플러스 n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풀어보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 x 플러스
2 플러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선생님은 부호를 바꿔버릴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다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뭡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셔요. 네.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네. 9 마이너스 6m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됩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죠? 아 이거 실수했다. 아,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지? 요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죠. 이항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 4n 요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죠? 자, 얘를 풀어주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플러스 8은 4n으로 보낼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2번식을 일단 풀어볼게요. 2번식을 풀어준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m 플러스 1x 그 다음에는 플러스 n-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양수로 고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에 4 마이너스 n이죠.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1 플러스 2m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선생님은 얘를 다 이항을 해버릴 거예요. 왜 이항하는지 요거 지금 같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게. 네. 같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4n이 뭐가?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요 4n, 4n을 맞춰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항을 해주면은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2로 약분을 해버리면은 m-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의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m의 값을 1 구하고 나서 n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자, 어디서 살펴줘야 될까요? 어디서? 여기와 여기에서 n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m을 1 대입을 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네, 계산해주면 1-6 더하기 17 해주면은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나요? 그래서 n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3 나오네요. 그죠? 여기 동호도 있어야지. 3 나옵니다.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답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10. 문제 어렵지.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AB와 여기 있는 AB죠. 그죠? 요 AB와 또 AC를 지름으로 하는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두 개가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요것이 요 원이 A와 D에서 만난다. 그렇다면은 AD가 어디 있을까요? AD 그 다음 AC 그 다음 AC 요건가요? AC 그 다음 AB 이것이 4개의 연속된 짝수일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은 x이다. 요것의 값을 구해라. 와, 뭐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자, 어려워 보이더라도 한번 따져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 의미를 먼저 따지겠습니다. 4개의 연속된 짝수의 의미가 뭔지. 네. 연속된 자연수라 그러면은 자연수는 하나씩 많아지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연속된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연속된 짝수라는 것은 짝수는 2의 배수죠. 그래서 2x 짝수도 두 개씩 많아지니까 2x 더하기 2, 2x 더하기 4. 그럼 홀수는 어떻게 됩니까? 홀수는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도 상관이 없어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3. 이게 연속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순서대로 해줘야 되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AD를 선생님이 뭐로 놓는다면은 EX로 놓는다면은 AC는 뭐가 될까요? E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B는 뭐가 될까요? EX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AB는 EX 더하기 6이 되겠죠. 네. 자, 원의 넓이라는 것은 뭡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O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O1의 넓이는. 그렇죠. AB가 지름이니까요. 그것의 반은 얼마가 될까요? 그것의 반은 x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O2는 뭡니까? O2는 2x 플러스 2가 지름이니까 그것의 반은 반지름 뭡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넓이 x라는 것은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파이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파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요 x의 값을 구해줘라 이 말이네요. 지금 x의 값을 구해라 이거죠. 자, x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야 될까요? 네, 직각삼각형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 직각삼각형이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직각삼각형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각나야 되는데 피타고라스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공통된 변으로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죠,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T1, T2라고 둔다면은 T1, T2의 합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뭘 압니까? 2x 플러스 6의 제곱에서 T1의 제곱을 빼면은 2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T2의 제곱을 뺀 거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x가 똑같으니까요. 이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은 2x가 되고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도 2x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필게요. 제곱 2x의 제곱 2x의 제곱 하면 먼저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2ab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24x 플러스 36 마이너스 t1의 제곱은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8x 플러스 4 마이너스 t2의 제곱이 되죠. 네. 자, 그럼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2네요. 자, 이런 부호를 바꿔볼게요.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은 16x 플러스 32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얘는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 어떻게 합차공식이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걸로 나눠줄 거예요. 나누기 할 겁니다. 그러면 t1 마이너스 t2는 어떻게 될까요? 2x 플러스 4분의 자, 요건데 얘는 지금 16으로 묶어집니까? 예, 16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x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2로 묶어주면은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도형이기 때문에 x는 양수고 도형이니까 x는 양수고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8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T1은 뭐고 T2는 뭐고 구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해주면은 2T1은 얼마가 되죠? 2x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T1은 x 플러스 6이고 T2는 뭐가 될까요? T2는 2x T2는 2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6을 빼주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2x 플러스 6의 제곱은 t1이 x 플러스 6이라는 걸 나왔으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을 해주면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공간이 부족하네. 쌤 여기 좀 적어도 될까요? 여기 적을게요. 전개를 해주면 4x의 제곱 플러스 24 x 플러스 36은 그 다음 뭐가 될까요?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4x 제곱. 쌤 요거 지금 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4x 제곱 4x 제곱 날라가고요. 네, 36 날라갔죠. 네, 그러면은 x의 제곱은 얘 이항해 주면은 12x 되네요. 그럼 x 날라가 버리고, 네,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12. 지금 여기 도형일 때는 변수의 범위를 생각해라 그랬는데 x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x는 10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될까요? 15의 제곱 파이 더하기 13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파이로 답은 지금 파이분의 x를 해라 그랬더니 15의 제곱은 뭡니까? 225고 13의 제곱은 169죠.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됩니까? 394가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 네, 정수죠. 근호를 갖는다. 두 정수의 범위가 50과 54일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색다른 용어를 생각해야 돼요. 굳이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뭘까요? 서로 다른 세 정수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리제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겠습니다. 조리제법을 쓰면은 개수를 가져올게요. A고 여기에는 2B고 여기에는 4B고 여기에는 8A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다 얘가 플러스니까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지금 2의 배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조리제법 하는 게 처음에는 A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더해주면은 2B 마이너스 2A. 자, 마이너스 2로 곱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더해주면은 뭐가 되죠? 4A.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A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정수의 하나의 근은 찾아냈고요. 여기에서 두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AX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2B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는 0이네요. 자, 요걸 근의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정수를 찾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고 해서 정수가 나와요? 네,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수라는 겁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하기가 힘들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시라고 둘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2A죠.
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두근의 곱은 a분의 4a죠. 자, 이게 약분이 돼버려요. 고맙게도. 그럼 얼마가 됩니까? 4.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두근을 구하기가 힘들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곱이 4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뭐와 뭐밖에 없습니까? 네, 뭐 1, 4나 또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두근이 1, 4라면 두근의 합은 뭐가 돼야 되나요? 두근의 합은 5가 되거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그걸 이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2a가 합이 5가 될 때 그럼 계산해주면 뭐가 됩니까? 2b 마이너스 2a는 얘 마이너스가 여기 붙죠. 그럼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죠. 그럼 이항을 해주면은 3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a는 해도 되고 b는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지금 b가 정수, a도 정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b가 정수가 되려면은 a는 뭐에? 2의 배수가 반드시 돼줘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b는 3배씩 늘어가는 거예요. 3배씩. 3배씩. 그럼 a는 범위가 50으로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50 나누기 3을 해야지 3배씩 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6이 되나요? 네, 16이 되는 거예요. (16이) 되고 a는 반드시 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b를 2분의 3 곱하기 2의 배수가 되니까 16 곱하기 2 해버리면 32죠. 그럼 요거 약분해주면은 1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8 되니까 b의 값이 5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34 되면은 안 되겠죠. 넘어가 버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6개인데 양수에서 16개, 엄수에서 16개가 나오니까 몇 개? 32개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면 뭐가 됩니까? 2, 얼마? 마이너스 3. x가 2일 땐 마이너스 3. x가 4일 때는 3개씩 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8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아, 9인가요? 미안. 9나에. 네. 그렇게 해서 얘가 32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경우로 이번에는 뭘? 두 번째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2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하고요. 그러면 2b 마이너스 2a는 5a. 그러면은 3a는 얼마가 될까요? 아, 마이너스 7이네요.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2b.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2분의 7a가 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수가 나와줘야 되죠. a도 정수, b도 정수. a는 반드시 2의 뭐가 돼줘야 되고요.
배수가 돼줘야 되고요. 7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50 나누기 7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7, 7, 49. 자, 7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쪽으로 7개, 양수로 7개, 음수로 7개 나오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개? 46개 이렇게 나오는